stuck all night in their car. Now, the Madrid emergency services said they managed to rescue 1,000. 스페인의 도시를 마비시킨 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 A dangerous combination of extremely hot weather and dry brush. 54도의 충격적인 고온과 건조한 공기, 거센 바람이 더해지면서 미국 서부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 Also es ist eigentlich eine Straße, genau, das ist hier eigentlich eine Umgehungsstraße. Ich drehe mich mal ein bisschen. 독일에서 16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등. 올해만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점차 빠르게 인간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You know, the weather's changing in ways that we didn't even think was possible a few years back. Let's look at, what kind of alternatives we have. If the alternative is going with coal and fossil fuel. 지난해 10월 공개된 한 영상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해수면이 상승해 2030년 한반도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인천공항 역시 물에 잠기고 이러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한반도 전체의 피해 면적은 무려 3,800여 킬로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사실은 이제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자라고 많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한 30년 정도 남은 거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처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과학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탄소를 현재 배출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 줄이고요. 2050년에는 탄소 중립으로 그 이전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그리고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명백한 원인으로 꼽히는 화석연료의 사용.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기후의 경고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매장량 세계 6위, 천연가스 매장량 역시 세계 6위를 자랑하는 화석연료 자원 부국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그 인근에 위치한 마스다르 시티는 정부가 세운 첨단 도시 계획의 핵심이다. 이상기후의 원인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 600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도시를 세우고 있다. (2006년) 연평균 6.7%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수립한 아부다비 2030에는 포괄적인 도시개발 계획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져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것이 바로 이곳 마스다르 시티. 마스다르는 아랍어로 자원, 원천을 의미한다. But we've responded and we've continuously had projects delivered throughout the years of the 15 years of development so far. Because many people have questions about, what does zero carbon or net zero carbon mean? What does sustainability mean? What would that mean to my lifestyle? And the best way to overcome that is essentially we demonstrate what that means. People can come, live, work, and play in Masdar City and know that they're in one of the most sustainable developments in the world. 마스다르 시티는 도시를 설계하는 당시부터 탄소 배출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내연기관 차량의 도시 진입을 막고
개인 고속이동 전기차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간단한 조작으로 도시 내 80여 개 정류장을 이동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확장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은 물론 심각한 탄소 배출이 수반되지만 이곳 마스다르 시티는 정반대다. This road has been designed only for this kind of cars. You know, this kind of cars are like have been programmed actually to move from this kind of road, because as if you can see the roads, there is like a line that's actually direct this car to go to the station that it should be stopped in. 현재 마스다르 시티 전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대부분 태양으로부터 얻는다. 탄소 중립은 인류가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고 흡수하는 탄소량을 늘려 대기 중의 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구의 대기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배출되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로 인해 온실가스층이 두터워지고 이상기후가 발생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9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사실 기후위기가 다른 환경 문제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건 우리 모두가 온실기체 배출 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비 생활 자체가 모두 다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행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기체를 배출하는데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기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배출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얼마나 언제부터 부과할 것인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될 테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탄소 배출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겠죠. 지난 2018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가 열렸다. 세계 언론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PCC가 발표한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ports ever produced by the IPCC and certainly the most keenly awaited. When governments meeting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nown as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t the end of 2015, they invited the IPCC to prepare a report in 2018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 degrees Celsius and related emissions pathways. 탄소 중립 논의에 불을 붙인 이 보고서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구의 온도가 향후 1, 20년 사이에 1.5도를 돌파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극한 기상현상을 심화시키고 해수면 상승을 야기한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며 전 지구적 대응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You said 1.5 degree goal is feasible. You're optimistic to achieve that goal. It's possible. How optimistic are you on a scale, let's say, from 1 to 10? And can you say why are you so optimistic to achieve it?
And we started with the very obvious ones. Is it possible within the laws of physics and chemistry to keep within 1.5 degrees warming? And we answered that question positively. We said it was possible within the laws of physics and chemistry. And we also looked at other conditions like do we have the technologies and the kind of lifestyle changes available? What are the investment needs? Are they credible? But the last 2 points in terms of our conditions refer to things that actually scientists can't really answer because it's about the political feasibility and the institutional side of it.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환경성과지수 세계 1위. 살기 좋은 나라 평가에도 상위권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덴마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 흐름보다 더욱 앞서 2025년 완벽한 탄소 중립 도시가 되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코펜하겐시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자전거다. 자동차 도로에 나란히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통행만을 위한 신호등도 별도로 있다. 눈이 내리게 되면 이 역시 자전거 도로 먼저 제설하게 된다. 덴마크 국민 10명 중 9명은 자전거를 갖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탄소 중립의 삶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 코펜하겐시 환경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샬로테 씨를 만나 그 비결에 대해 물었다. Altså, mit indtryk at de københavnske borgere, de gerne vil klimaet rigtig meget. Og de vil også gerne gøre noget for klimaet. Og nogle gange, der bliver vi også mødt med, at folk de sådan spørger, jamen hvad er det, vi skal gøre i forhold til jeres klimaplan? Fordi vores klimaplan, den er meget på strukturerne. Men hvordan kan vi hjælpe? Og det tror jeg, det vil folk rigtig gerne. 덴마크는 1970년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연료 소비의 94%를 석유로, 그리고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는데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해 제조업이 무너졌다. 이때 덴마크 정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50년 동안 이어지며 현재의 기후계획과 연결되었다. 2002년부터 총 3차에 걸친 코펜하겐 기후계획의 최종 목표는 2025년 완전한 탄소 중립이다. Der skal vi jo have reduceret 100% i forhold til de indsatser, der ligesom indgår, altså energiproduktion og mobilitet. I 2020 havde vi reduceret 65%. Opbakning til planen hele vejen har været rigtig vigtigt, og det har jo også betydet, at der er blevet lavet nogle store investeringer i infrastruktur, altså 덴마크의 자전거 도로는 조금 색다르다. 강이나 운하를 직선으로 건너려면 자동차가 아니라 직접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는 오히려 길을 돌아가야 한다. 이런 자전거 장려 정책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Ser en dejlig udstilling eller noget. 50-100 kilometer cykler jeg gerne i weekenden. Jeg har ingen bil. Jeg skal aldrig have en bil. Det giver ikke mening at have en bil i København. Jamen, de helt store udfordringer, det er 2 ting. Det er et parkeringsplads. Det kan du nærmest ikke få. Du kan købe en. De er meget dyre. Det er den eneste måde, du kan få det, så du hurtigere har tilgang til den. Vi bruger den til at transportere familien rundt i hele København, når vi skal noget. Så det er hver dag. Og da jeg arbejdede, der cyklede jeg til arbejde også.
Så jeg bruger stort set ikke bus eller noget. 덴마크 자전거 도로 전체 길이는 7,000km. 최근에는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까지 등장했다. 목적지 문화까지 가려면 자전거가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도시공간 창출이라는 새로운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Altså, der vil også være noget med parkeringspladser, som der bliver færre af, eller rettere, der bliver et antal 5.000 parkeringspladser, som bliver omstillet til, at det kun er elbiler, der kan holde der. Så der bliver den type restriktioner. Og så er der en enkelte bydele, hvor man ligesom laver det, vi har kaldt trafikøer, hvor man kun kan komme ind og ud af bydelen i bil et sted fra en vej. 탄소 중립과 관련해 덴마크인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친환경 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한 대학교.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탄소 발생 억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건물이다. 대학의 한 교육관. 이 건물은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지양하는 대신 재생 알루미늄 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지어졌다. 또한 조명, 난방 등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곳곳에 창을 내 햇볕을 건물 내로 끌어들인 것이 특징. 교육관을 직접 설계한 건축가를 만나 탄소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건축 비결을 물었다.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building, we need to go for natural ways to do things. Instead of using machines, we can let nature do it. So the ventilation system in this space is run just by the natural flow of air. In the offices, we have a ventilation system also running only on the natural forces by having chimneys that take in the air through tunnels in the ground, pre-cool it or preheat it. 바깥의 차가운 공기는 지하 통로를 통해 유입되고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실내로 공급된다. 실내 공기는 환기를 위해 외부로 배출되는데 이때 열 회수 장치를 사용해 열을 모으고 외부 공기와 다시 결합시킨다. 최소한의 전력만으로도 난방이 가능해졌다. This is where the air is taking in, and we have the tubes going underground all the way, and then it goes into the building. 국제에너지기구는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이러한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 2015년 가치 있는 건축상을 수상했다. Many times when we show people the building, they say, "Okay, show me the machine that you invented to make it sustainable." And they get a little bored that we say, "We didn't invent anything. We just used natural resources to make it sustainable." It's a little boring because it's not an invention. It's very simple. It's copy-paste nature. Just copy-paste nature. It works. 탄소 중립이란 화두에 우리 도시들은 과연 어떨까? 항만, 항공과 발전소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인천. 그만큼 탄소 배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곳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탈석탄 금고도 일단 선언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성과들이 힘입어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변화들이 인천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인천에서는 지금 영흥화력이 되게 중요한 석탄 발전소로서 폐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발전소 하나를 폐쇄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에너지 전환이냐 폐쇄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런 에너지 전환의 시점에 인천이 제일 앞에 있다. 그리고 조만간 머지않아서 그런 관점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전 지구적 화두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이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법에 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본법에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후영향평가,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 수단으로 가지게 된 거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걸게 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 세계 시장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은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세계적인 방향입니다. 세계는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최근 우리의 갯벌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의 갯벌이 탄소 중립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갯벌이 약 1,4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다. 이는 승용차 11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갯벌을 보시면은 그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이제 염습지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염생식물이 없는 곳을 이제 비식색 갯벌이라 하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런 염생식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블루카본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이란 연안에 분포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서 미세조류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갯벌 아래로 저장시킨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식생 갯벌이 탄소 흡수원임을 세계에 증명한 것이다. 특히 전체 갯벌의 98%가 식물이 살지 않는 비식생 갯벌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의 갯벌이 엄청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특히 강화 영종 주변을 포함한 서해 갯벌이 더욱 우수한 블루카본임을 입증했다. 비식생 갯벌 같은 경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갯벌 표층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저서 미세 조류가 있습니다. 이 저서 미세 조류가 역시 광합성을 하는 조류입니다. 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흡수되는 속도 또한 그 육상의 그린카본에 비해 50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갯벌이 가지고 있는 이 숨겨진 이 프로세스 이걸 밝히고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림이나 뭐 이런 육상의 그린카본보다 더 포텐셜이 크다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갯벌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갯벌들을 두루 조사해서 전국 단위의 이런 블루카본 양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갯벌이 갖는 가치의 발견. 김종성 교수팀은 전국 연안 20여 곳의 갯벌을 돌면서 퇴적물을 채취했고 조사와 분석, 원격 탐사 기법 등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갯벌 탄소 흡수량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량은 400억 톤이라고 잡았을 때 그린 카본은 120억 톤, 그리고 블루 카본이 흡수하는 양은 한 90억 톤 되는데요. 실제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그 면적이나 그 분포의 측면에서 보면 블루 카본의 서식지는 매우 제한적이고 좁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성비가 제일 아주 높다라는 뜻이고요. 이 비식생 갯벌을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이거를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탄소 중립은 자연을 되돌아보게 한다. 멸종 위기종인 저새. 2001년 당시 전 세계 800여 마리뿐이었지만 인천시와 시민단체들의 복원 노력으로 현재는 5천여 마리로 늘었다. 인천 연안갯벌의 건강성은 저새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들이 있는 그 생태계와 새들이 없는 생태계는 건강성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새들이 만약에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 분명히 있었는데 걔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도 살기에 별로 좋은 생태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습지가 잘 지켜지느냐 어쩌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가 사는 세상은 인간도 살기 괜찮은 세상이다. 탄소 중립 도시. 그 해답에 근접해가는 아랍에미리트. 겨울에는 섭씨 15도가량, 여름에는 40도까지 치솟는 나라. 사계절 건조한 이곳 또한 이상기후는 예외가 없었다. (2018년) 50도에 육박한 사상 최악의 더위가 오는가 하면 2020년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마스다르 시티에는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숱한 노력이 녹아있다. 이곳에서는 저탄소 시멘트를 사용해 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 재활용 알루미늄 등의 재료를 사용해 건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다. 그중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은 건물의 디자인. 건물 벽이 하늘을 향해 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누워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햇빛을 피할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놀라운 점은 건물의 위치와 길의 방향 또한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한 설계를 접목했다는 점이다. The other very important element is that the buildings are oriented in a way to channel the breezes which are coming from the northwest. These are the cooling breezes that then bring the temperatures down in the city overall. So the shade combined with the breezes helps facilitate the temperature in the public realm of the city that you see around you.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골목을 북동 방향에서 남서 방향으로 늘어서게 한 것 또한 에너지 소비 없이 기온을 낮추는 방법.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걷다 보면 이슬람 전통시설을 모델로 한 높이 45m의 구조물을 만날 수 있다. Or the wind tower, which were traditionally used as elements to cool the interiors of dwellings. So you can imagine the way it works is it captures high-level winds. It uses sails to then channel those winds down. Sometimes those sails would be wet to also create an evapotranspiration effect to cool the spaces and provide cool air for the internal dwellings.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얼마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제작진이 직접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마스다르 시티 바깥과 내부 온도는 약 11도가량 차이가 났다. 발상의 전환과 추진력이 결국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의 근간 역시 친환경이다. 사막의 장렬하는 태양은 화석연료의 도움 없이도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자원. The heat from the. You can see that we have this kind of specific shaped mirrors that are going to reflect the sun toward the focal point. That is the tube. So all this energy is going to be focused on the same tube, and we are going to heat up the HTF that is circulating inside. 태양열 발전은 돋보기로 열을 모으는 원리를 이용했다. 거울로 반사되며 모아진 열은 투명 진공관 안의 특수 오일을 250도씨 이상으로 끓이고 이 오일이 스팀 드럼을 통과하면서 증기를 만든다. 이 증기가 대형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태양의 이동 방향을 하루 종일 쫓아가며 한 줌의 열도 놓치지 않는 이 발전소의 가동으로 아랍에미리트는 연간 12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는 나무 150만 그루를 사막에 심거나 15,000대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과 그 효과가 같다. Shams has demonstrated and proven that this technology can work in the harsh weather conditions of UAE. The advantage of CSP nowadays is that the CSP can be stored. 황무지 사막에서 석유보다 값진 자원을 얻게 된 마스다르 시티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실험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4차 산업 신기술을 속속 접목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들을 실험하고 이는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해 자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석유 이후의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이른바 성공적인 쇼케이스다. Masdar City is a demonstration. How can you live in a climate like this, in a hot place, in a rich environment, use significantly less impact on your environment, but still have a great quality of life? Masdar City's aim is to become the world's first carbon neutral city. And we're moving toward that aim. We're not there yet. 그렇다면 덴마크의 탄소 중립 도시 로드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1년 365일 불어오는 북해의 바람과 덴마크의 평야는 풍력 발전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자랑한다. 1976년부터 국가에너지 계획을 통해 풍력 발전을 시작한 덴마크는 현재 14곳의 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 소비의 47%를 풍력 발전으로 소화하고 있다. My introduction to the wind came simply because I was living at that time in a house heated by electricity, and it was really expensive. So I was looking for some way to compensate for that, and it was logic then to invest in a wind farm, because then you as a shareholder produce the same amount of electricity as you're using. 코펜하겐 중심부에서 불과 3.5km 떨어진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의 건립은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민협동조합은 환경과 소음 문제에 적극 관여했고 정부로부터 어민 피해 보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에너지 소비자인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면서부터 탄소 중립 도시의 주체가 바로 주민이라는 인식을 공감하게 되었다. Jamen, det synes vi jo er fint. Altså, dels ud fra et kommercielt synspunkt, men også det er med at forske og lave nogle løsninger, som kan bidrage verden omkring, ikke? Og
Jamen, det går vi jo 100% ind for, selvfølgelig. Også for netop at vise andre lande, hvordan det kan gøres. Vi har et fælles ansvar for netop at sikre den grønne omstilling, synes jeg, globalt set. Så det gør mig stolt, hvis Danmark er førende, absolut. Altså, det er jo stadigvæk sådan så, at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탄소 중립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신감으로 실시간 전력 생산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Yeah, well, I can very easily see on a app from our utility and TSO showing that we are producing just now 70% of all electricity in Denmark is produced by wind. In a standard year, over the whole year, it's only 50%, but it's a good windy day today. 이에 그치지 않고 2033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섬 건설을 계획한 덴마크. 에너지섬은 3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비축하며 노르웨이, 영국 등 주변 국가로 전력 수출을 용이하게 한다. 에너지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영역만은 아니다. 플라스틱 사용이나 쓰레기 발생을 줄여 애초부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거나 전기를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덴마크 대부분의 가정에는 건조기가 없다.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곁들여 필수품이 된 우리 모습과는 너무도 확연히 다르다. Slider også meget mere på tøjet og bruge tørretumbler, så vi skal heller ikke skifte tøj så tit, når vi gør det herude. Og den sidste ting, som jeg sætter meget pris på, det er, at tøjet dufter faktisk meget bedre, når man har tøjet udenfor. Det var sådan en frisk, crisp duft. 혹자는 탄소 중립이 가져올 불편을 우려한다. 하지만 탄소 중립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코펜하겐은 2005년 대비 경제는 24%, 인구는 22% 증가했다. 친환경 산업이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Det er vigtigt for mig, at vi passer på naturen, synes jeg, og vores miljø og vores fremtidige generationer. Og så sige i forhold til det her med, om det er almindeligt eller ej. Altså, min mor, hun er lige fyldt 80, og hun sorterer også affald nu. Og når vi er på besøg, så laver hun også vegetarmad til os, og synes selv, det smager dejligt. Så jeg synes jo, det, når man selv kan nå den generation, så er der ved at ske noget, ikke?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수소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세계 11개의 수소 선진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15개 기업이 동맹을 맺으며 세계 수소 시장 공략에 나섰다. 탄소 중립에 있어서 추격자가 아닌 개척자를 선언한 것이다. 수소와 전기를 하이브리드로 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저희밖에 없고요. 그런 기술력 기반으로 지금 경쟁 고성능 전기차 동등 이상 수준의 성능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많은 지자체들도 수소 산업을 탄소 중립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 인천이 굉장히 특히 청라가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모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액화수소가 2023년서부터 3만 톤을 생산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곳곳으로 수소를 운송할 거고요. 또 인천은 막대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만이 있고요, 공항이 있고 또 많은 그 수도권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공급서부터 수요까지 하나의 수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어서요. 수소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도 많은 대기업분들도 많이 접촉을 하시고요. 또 연구기관들에서도 인천에 있는 수소 클러스터 안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연구기관분들도 계십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할 계획. 특히 수소 공급을 크게 늘리게 된다. 정부가 수소를 선택한 이유에는 자원 빈국이라는 배경에 있다. 수소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 97%에 달하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을 이루겠다는 것. 인천 동구에서는 올해 7월 수소연료 발전소가 의미 있는 가동을 시작했다. 태양광은 태양이 비칠 때만 발전이 가능하고요. 풍력은 적정한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통상적으로 한 15%, 그리고 풍력 발전소는 약 한 25%의 이용률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료전지는 현재 인천연료전지의 경우에 이용률이 97%를 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태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는 소요되는 부지 면적이 훨씬 적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연료전지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미 나눠진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별도의 연소 과정 없이 전기를 만들고 이때 생기는 열로 온수를 공급한다. 현재 11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도심 분산형 전원의 특성상 주거지 인근에 자리 잡게 되면서 설립 초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국책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해 허가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안전성에 대한 주민 이해가 필요했다. 34회에 걸쳐서 주민들을 인근에 연료전지 시설 견학을 시켜드리고 또 소규모의 설명회를 약 59회 개최해서 주민들께 연료전지가 얼마나 안전한지 친환경적인지 하는 부분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께서 연료전지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9년 11월 18일 저희가 일괄적인 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수소 연료전지 설비 용량은 605메가와트. 정부는 이를 15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놀라운 기술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곳 열병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이를 새로운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탄소 자원화 기술이 하나의 공정으로 연계돼 있다. 이렇게 작지만 요 안에 4,000가닥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1단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100만 가닥의 준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압력을 주면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 바깥쪽으로 농축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가스들은 반대편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게 분리막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광물 탄산화 기술을 통해 탄산칼슘으로 변모한다. 이는 건축 자재뿐 아니라 특수재지, 의료기구 등에도 널리 사용되는 기초재료가 된다.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탄산칼슘을 만들 경우 탄산칼슘으로부터 판매되는 판매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지금 톤당 3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 저장하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미세조류를 생산하는 중이다. 나무지만 굉장히 광합성을 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CO2를 먹고 미세조류가 자라고
먹는 만큼 CO2가 처리가 되고 이 미세조류를 수확해서 우리가 하는 바이오디젤, 그다음에 건강식품, 의약품, 우리 잘 아는 크롤라, 그 헤마토코커스는 아스타산틴을 만드는 그런 약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으로 CO2를 처리하면서 가장 고가의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게 미세조류 공정입니다. 미세조류는 소나무보다 대략 20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다양한 고부가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매력적이다. 어떤 특수 조건을 만들면 이렇게 갈색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눈 영양제 성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헤마토코커스라는 미세조류 종류고요. 이게 지금 분말로 된 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추출 분리해서 만들면 그 아까 말한 루테인에 포함된 아스타산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되고 이게 키로당 이건 700만 원이에요. 앞서 본 갯벌의 저서 미세조류와 온실 속 미세조류 모두 자연의 산물이다. 기후의 경고는 결국 인간이 자연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은 아닐까? 탄소 중립. 지구와 자연이 보내온 경고에 당장은 그 해답을 자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는 최근 해상풍력단지 논의가 한창이다. 인근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와 참여를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환경의 평가와 더불어서 기본 설계에 착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이 과정도 약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한 3년, 4년 기간 동안에 주민들과는 주민 참여형 제도,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또는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이 건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같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고요. 주민 참여 제도의 핵심은 주민조합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 하지만 다각적 검토가 우선이다. 투자하는 있고 기자가 있죠. 근데 나중에 금융이 올라가게 되면 금융 따라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거꾸로 돈을 들이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풍력들을 설치하실 때 올라오신 분이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그 이후는 계속 농경유를 찾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 영향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과의 꾸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탄소 중립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구 환경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저희 인천 시민이신 어민분들 그리고 서해에 계신 주민분들 삶에 너무 깊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모두 두 공익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민분들이나 주민분들께서 최대한도로 좀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발전은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문제를 안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동의 시간이 다가왔다. We have almost about 55% of our population, our global population, staying in cities. So the way we will live in cities is going to be extremely important. The way cities will behave, the way cities will consume energy is going to be extremely important. 그럼 우리에게는 혁신성이라는 중요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10분 발휘해서 빠른 변화가 필요한 이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 시장 자체를 선점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도시는 두 종류로 나뉜다. 내가 사는 도시가 탄소 중립 도시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